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는데요.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간략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아침 시간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치고 지금 이 시각 같으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태평양 상공에 이제 떠 있을 상황인데요. 예. 이번 그 회담 같으면은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 한 차례 이제 연기가 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시급성을 갖고 네. 또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갖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네. 당초 이제 한미 간에는 서로가 합의를 하기로는 공동 설명서를 내는 수준에서 이번에 정상회담 수준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북한 문제만을 이처럼 다룬 공동 성명이 나왔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하지만 그 북한이 만약에 이제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 의지를 또 보여줬다는 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한미 간에는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고위급 전략 회의를 이제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틀이 이제 장관급이 될지 차관급이 될지 아직 그 채널의 성격 같은 거나 또는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은 되진 않았지만 예. 한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대화가 본격적으로 또 가동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열렸던 열병식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 중국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지적들이 이제 외교가에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한국이 이제 중국에 너무 기울어 있다 이제 경사론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또 미국 정상 오바마 대통령이 또 불식을 시켰다는데도 예.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테이블이 굉장히 좀 이제 속도감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별도의 그것도 설명도 아니고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잠깐 듣고 가시죠. 네.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봤는데 북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으로서는 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북핵 문제를 다시 손을 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핵 문제 해결에 그동안에 이제 임기에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서 결국은 해결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북한 핵 문제는 현재 2008년 이후에 지금 7년째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 회담이 현재 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 아울러서 그 이후에 현재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요. 또는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를 한 상태이고 심지어는 그 북한 헌법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북한은 결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현재 몰고 간 상태인데 이러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절박성으로 봐도 그렇고 북한의 의지로 봐도 그렇고 예. 과연 이제 북핵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막바지 지금 이 고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이런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공동성명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는 점은 그래도 미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가 아직도 분명히 있다. 예. 이 점을 명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서 육성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핵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핵과 경제를 병진 노선을 이제 개발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뭐 국방 건설 또는 이제 경제 건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적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25분간의 길다면 길 연설에서 결국은 핵이라는 단어가 빠졌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다시 한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은 더 이상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북한의 완전하고 또는 이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이 이런 큰 흐름을 갖다 바꿔가지고 핵 도발을 감행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핵 개발, 그러니까 북한이 핵 실험하는 핵 도발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핵을 개발하는 또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걸어놨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검토하지 않을 상황까지 현재 걸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북한 인권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인권 문제는 북한 쪽에서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 이런 그 절차를 거쳐가면서 유엔이 가장 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처럼 인권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책임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로 계속 이런 악명을 계속 가겠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지도부, 특히 네. 특정한 한 인물, 이런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규명을 하기로 한미가 노력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서 이 책임 규명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엔에서 예.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분명히 김정은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권 탄압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는 점을 또다시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결과가 예. 결국은 또 인권을 통해서 북한 사회 특히 지도부를 압박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반발을 할지 여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건데요. 예. 예. 이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하고의 공조도 강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면 중국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난 그 서부전선의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 판문점에서 이제 8.25 합의를 했었고 예. 이어서 연장선에서 중국 이제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도발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분명히 북한이 어떠한 그 위협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의 이러한 그 밀착되는 유대 관계는 정말 좋은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호 동맹 국가의 이런 관계를 깨고 중국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이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예. 이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어떤 그 진정성, 그러니까 결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한중 간에 서로가 관계가 멀어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네. 미국이 이제 인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네. 그리고 한미 간의 그러한 부분이 또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상 정립이 예. 제대로 됐다는 점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껄끄럽게 또는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어떤 안정을 위해서 네. 적극적인 이제 통일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사론이 그 불식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관심사였는데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 부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그 문 기자가 좀 언급을 해줬는데요. 그 내용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We want South Korea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just as we want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쿨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외교라는 게 좀 너무나 복잡한 속내들이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외교적 수사인 건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의 진심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G2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결국은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 관계로만 조명을 할 때는 예. 굉장히 가운데 있는 한국의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분야나 또는 이제 자원 이런 분야에서는 미중 간에 굉장히 밀접한 협력 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관계를 통해서 전략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협력 또는 이제 환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안보 문제 그러니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 있어서 미중 간에 서로 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전은 날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들은 대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예. 중국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네.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국제사회 룰을 깨트리는 예. 무력 도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영토 문제 관련해서 지나친 개입을 했을 때는 예. 한국도 중국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네. 이런 조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방금 박영식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예. 쿨한 오바마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조건부로 걸어서 중국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세계 안정 질서를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도 그렇고 한국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되짚어보고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좀 확인하는 자리도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새로 설정하는 계기도 됐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 남은 임기 안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4강 외교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었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거뒀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실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그동안에 그 세 나라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정권과 특히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번도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 예. 오히려 이제 그 발목을 잡아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그 한중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번 달 말 또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열릴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1월 1일 정도로 만일 지금 현재 그 좁혀져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일정이 예. 어느 정도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를 계기로 인해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의지를 박 대통령이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아주 좋았던 시절로는 돌이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 현재처럼 이 경색 국면을 푼다면은 서로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 분야 또는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예. 미국과 이 삼각 동맹 체제를 돌려서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관계 정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선을 해서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한일 간에 이제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인 걸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 이러한 그 힘을 배경을 얻어서 결국은 이제 다음 달 초에라도 늦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
한일 양자회담을 우리가 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런 정상회담은 결국은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안보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결국은 우리가 부수적인 효과를 또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예.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또 다음 걸음은 한중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